첫눈이 흩날리던 그날 밤, 강원도 산골의 한 온실에서 피어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연기가 새는 게 아니고 지금 불의 영향으로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궁이 위에 오븐도 만들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오븐 온도가 180도, 최고 높은 데가. 181도, 180도. 180도. 뚜껑만 닫았다 그러면 250도는 기본으로 그냥 올라갈 것 같아. 250도. 예, 아궁이 열 상승 부분이 현재 지금 55도. 55도. 최고 높은 데가 55도. 그 나중에 위로 지금 한 5cm 황토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마지막 황토 미장이 남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토수 2학년의 구들 침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궁이에서 가장 먼 곳의 온도도 궁금합니다. 여기는 황토층이 별로 없고 거의 현무암이에요. 하면은 현무암이에요. 바로. 따뜻해. 아래목만큼 따뜻했습니다. 무려 57도까지 올라가네요. 흙과 돌 속에 숨어있는 불길이 보이시나요? 놀랍고 멋집니다. 이게 며칠 걸렸죠? 첫날 4일에다가 이틀, 6일에다가 오늘 7일째입니다. 첫날 4일하고 중간에 개고수 아니야 내가 혼자 와가지고 또 개고수만 했고 혼자 와서 그래? 혼자 와갖고 부부수장 했고 안 돼가지고 형하고 와서 이틀 했고 그래도 안 돼서 날로 다 띄어치고 정통구두 개념으로 땅 파고 다시 오면 이틀 요 부분만 이틀 써요. 그러면은 4일 에다가 5일, 6, 7, 9일이네요. 총 9일 걸렸어. 참 구입했어. 전통 구들이 아닌 방식으로 이걸 놔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아궁이를 조금 낮춰가지고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구들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랬습니다. 지금 온실에 구들 침대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목 난로를 이용한 구들 침대. 직접 만든 난로의 성능을 믿고 고랫기를 놓고 구들장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들지 않고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바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갔습니다. 역화된 이유가 달리. 그래서 타일로 이렇게 딱 막아보니까 바로 연기가 나가가지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덮었던 구들장을 열었습니다. 난로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믿고 너무 부합을 많이 걸은 거죠. 만약에 그냥 바로 연결하고 바로 뺐으면 부합이 될 생길 텐데 앞에도 많이 꺾고 한 총 9번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6번이 꺾입니다. 6번이 꺾일 때마다 부합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자연 배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구들 내부에 있는 그 부합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빼고 하나, 둘, 이쪽으로 연기 하나 없잖아요. 컴컴하게 시공이 됐어. 불이
밑에서 돌기보다는 지금 위로 타고서 흘러갔다 흔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온의 불은 위로 들어가고 냉습은 이제 밑에 가라앉았겠죠. 그래서 불길이 들어간 흔적이 이렇게 연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불길을 조절하느냐고 이런 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는 이쪽 통로에는 벽돌이 몇 개가 있냐면은 한 개. 아궁이와의 거리에 따라 개수를 달리하며 벽돌로 고래길을 막는 이 방식은 열기가 굴뚝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방바닥을 골고루 따뜻하게 하는 널리 쓰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구들침대의 경우는 오히려 연기의 자연스러운 배출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 벽돌들을 제거합니다. 이처럼 구들 시공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벽돌을 빼내는 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구들 내의 연통은 불이 머물지 않고 마찰 개수를 줄이고 그냥 흘러가는 특성이 있어요. 마찰 개수가 없이 그냥 흘러가니까는 불이 그냥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썼는데 지금 여기는 전통 구들을 놓고 부하가 왕창 걸리기 때문에 한 번 걸려서 두 번 걸려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요거만큼이라도 마찰 개수를 좀 줄여갖고 배연 부하 없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연통을 좀 이렇게 다시 열어가지고 좀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난로 성능이 좀 더 올라가게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그 당시에는 밖에 개자리가 없었어요. 구들에만 하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그 개자리를 안 만드는 상태에서 그냥 떼니까는 일부 바람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오니까는 불이 역류가 되고 문 열면 역류되고 잘 타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하업을 줄이고 개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성능이 작동하게끔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구들 시공은 불을 넣기 전까지 그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궁이의 크기, 고래의 높이와 각도, 나무의 건조 상태, 바닥의 습기,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고려해야 할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지만은 내가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음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방법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최대한 마찰 개수를 줄여서 부하를 줄이라는 것도 다 몸에서 그동안 화목난로를 만들면서 온 그 경험이라고 할까 아니면 실수담이랄까,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몸에 배워 있어서 저는 불을 몸으로 배웠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흡출기를 설치하면 좀 더 쉬운 구들 시공이 되지만 그는 자연 배출 이외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기가 들어가다가 빨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처음보다 불이 잘 들어갑니다. 굴뚝으로 연기도 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구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시행착오는 화목난로 그 에너지 발생할 수 있는 열 총량이 있는데, 난로 성능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구두를 넣는 바람에 난로하고 얘하고 서로 사이클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그 상태에서 부하를 받는 부분을 그동안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이 부하를 줄이는 방법을 잘 사용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난로를 철거하고 전통 구들처럼 아궁이를 땅을 파가지고 아궁이를 내려가지고 아궁이의 그 에너지 총량을 한 2배 이상 더 크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데우고 불뚝으로 나가는데,
아궁이를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밖에 바람이 조용하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거의 와류가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약한 열량으로는 역류해서 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을 좀 크게 해가지고 구두를 충분히 데우고 자연 배양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고생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끝낼 수 있게 돼서 저도 좋습니다. 옛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졌는데 큰 기대 가진 것만큼 실망도 크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은 잘 타고 있나?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구들이 완성되었습니다.